오늘은 잔인한 자매들의 질투와 파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에 아주 아름다운 세 자매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자매들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아래로 변장한 술탄이 지나가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술탄은 궁정 생활에 지쳐 가끔씩 몰래 도시를 돌아다니는 취미가 있었어요. 오늘도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세 자매의 집 근처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세 자매 중 첫째가 꿈꾸듯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술탄의 제빵사랑 결혼할래. 평생 맛있는 빵을 실컷 먹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둘째도 질세라 끼어들었어요. 나는 술탄의 주방장이랑 결혼해서 최고 요리를 맛볼 거야. 옆에서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장 아름다운 막내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가 술탄과 결혼할 수 있다면 술탄에게 머리에는 태양이, 등에는 달이, 몸 양쪽에는 별이 박힌 새 아이를 낳아드릴 수 있으련만. 이날 세 자매의 바람은 훗날 엄청난 비극을 야기하게 됩니다. 궁으로 돌아온 술탄은 막내의 이 대담한 소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물론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미모에 끌리기도 했죠. 다음 날 그는 세 자매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까 하는데. 술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빵사와 요리사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들의 소원대로 결혼을 성사시켰죠. 첫째는 제빵사의 아내가, 둘째는 주방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나라의 왕비가 되었죠. 자매들은 서로를 축하해주고 있었지만 두 언니들의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왕비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왕비가 출산을 한 것이죠. 하지만 아이를 본 왕비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해산을 도와준 산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이가 아닌 강아지였거든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왕비는 정말로 정수리에 태양 모양이 있는 왕자를 낳았죠. 술탄이 궁을 비운 사이 질투심에 눈이 먼 언니들이 산파를 매수해 아기와 강아지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언니들은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강물에 띄어보냈습니다. 며칠 뒤 돌아온 술탄에게 언니들은 소름 돋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술탄이시여, 왕비가 괴물을 낳았습니다. 저 강아지를 보세요. 술탄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지만 왕비를 너무 사랑했기에 이번 일을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둘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등에 달이 박힌 아름다운 왕자였죠. 하지만 언니들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아기를 빼돌려 강물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기 대신 고양이를 침대에 갖다 놓았습니다. 술탄은 분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그럼에도 그는 차마 왕비를 내치지 못했습니다. 셋째 해, 왕비는 별을 품은 딸을 낳았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언니들은 아기를 훔쳐 나무 토막으로 바꿔치기 했고 이것이 왕비에게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술탄은 결국 왕비가 악마의 저주에 걸렸다고 믿고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왕비는 술탄 앞에 나와 통곡했습니다. 술탄이시여, 커튼이 빛을 가린다고 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린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시간을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술탄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3년간 쌓은 정을 뿌리치기가 쉽진 않았죠. 하지만 위신을 세워야 하는 그의 입장도 있던 터라 그냥 지나갈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허름하고 외진 탑에 가두어라.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곳에서 고통 속에 살게 하라.
술탄이 비통한 심정으로 왕비를 벌하는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두 언니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튼 뒤에서 남몰래 미소 짓고 있었죠. 왕비가 돼 으스대더니 꼴 좋네. 물론 세 번째 아이도 이미 강물에 떠내려 보낸 후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편 강물에 띄워졌던 새 아기는 왕궁 정원 관리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관리인은 아이들을 신이 보내주신 선물로 여겼어요. 관리인은 그들에게 각각 바흐만, 페르비즈 그리고 페리자데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관리인 부부의 사랑 덕분에 아이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새 아이는 어엿한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첫째 왕자 바흐만은 늠름하고 용감했으며 둘째 왕자 페르비즈는 민첩하고 기회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주 페리자데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미모와 현명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랄수록 관리인 부부는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관리인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신의 은혜로 너희들과 행복을 누리다 가는구나. 아버지가 죽거든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니 그것으로 새로 집을 짓고 살도록 해라. 이 집은 너희 셋이 살기에는 너무 좁아. 그리고는 며칠 뒤 아내와 함께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세 남매는 슬픔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유산으로 도시 외곽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오빠는 매일 사냥을 나가 식량을 구해왔고 페리자데는 집안을 가꾸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한동안 너무나도 평화로운 삶이 이어졌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오빠들이 사냥을 나간 어느 날 오후, 낡은 옷을 걸친 수도승 한 명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이 너무도 예쁘군요. 잠깐 구경이나 할까 해서 이렇게 무례를 범했습니다. 페리자데는 그를 집 안으로 들여 극진히 대접하고 집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수도승은 정원과 홀을 둘러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저택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은 좀처럼 보기 힘들지요. 페리자데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수행자님, 그럼에도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수도승은 페리자데를 바라보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페리자데는 그에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저택에 세 가지 보물이 더해진다면 세상 그 어떤 왕궁도 이곳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지막이 세 가지 보물의 이름을 읊었습니다. 첫째, 세상 모든 비밀을 말해주는 말하는 새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잎사귀 하나하나가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노래하는 나무가 있어야 하고요. 셋째, 단 한 방울로 분수를 영원히 채우는 황금물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궁전도 언젠가는 쇠락하기 마련입니다. 수도승은 말을 마치자 미소를 지으며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말이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페리자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세 가지 보물 생각에 일을 할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오빠들이 사냥에서 돌아오자 페리자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곳으로 만들겠어요. 저는 말하는 새와 노래하는 나무 그리고 황금 물을 찾아 떠나야겠습니다. 바흐만과 페르비즈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여동생이 험난한 여정에 나서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페리자데, 그건 단순한 전설일 뿐이다. 너는 여자의 몸이야. 두 오빠는 번갈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페리자데의 의지에 오빠들은 타협안을 내놓았어요. 오빠인 우리가 구해오겠다.
결국 첫째 바흐만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페리자데는 눈물로 오빠의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보물들을 얻는 과정에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과연 페리자데의 큰 오빠는 보물을 찾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보물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회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